매서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낡은 골목을 휘감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김민서 여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굽은 허리와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은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다. 한때 문학계에 촉망받는 교수였던 그녀의 삶은 끔찍한 비극과 배신으로 산산조각났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사기당한 후 민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단칸방과 끊임없이 그녀를 갉아먹는 지병뿐이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서의 몸은 한기를 느꼈고 관절은 쑤셨으며 폐는 답답했다. 그래도 그녀는 거리로 나왔다.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낡은 손수레를 끌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희미한 희망조차 없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익숙하게 길바닥을 스캔했다. 종이박스, 신문지, 플라스틱병,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쓰레기 더미 옆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엔 버려진 천 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검은 비닐봉투에 꽁꽁 묶인 채 버려진 커다란 그림자. 민서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젖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모습의 개였다. 독일 shepherd, 털은 눈과 먼지로 뒤덮여 엉망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공포와 추위로 인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개는 민서를 겁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한없이 약하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생명의 비명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개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닐끈을 풀기 시작했다. 끈은 단단히 조여져 있었고 손은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의 힘을 다해 끈을 풀어내자 개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런 가엾은 것.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개를 쓰다듬었다. 개의 몸은 차가웠고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겨우 느껴졌다. 이대로 두면 분명 죽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때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던 이제는 비극적으로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또한 약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폐지를 줍던 손수레를 개에게로 옮겼다. 덩치 큰 개를 혼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민서는 믿을 수 없는 힘을 냈다. 전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조심스럽게 개를 수레에 태웠다. 개의 몸무게에 수레는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끌기 시작했다. 느리고 힘든 발걸음이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훑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려는 순수한 의지.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아가려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수레는 무거웠고
민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개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침내 낡은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 안은 싸늘했지만 민서는 개의 몸을 감싸주기 위해 낡은 담요를 꺼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연탄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희미한 불꽃이 방 안을 조금씩 드기 시작했다. 개는 담요에 쌓인 채 미동도 없었다. 민서는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껴두었던 죽을 개에게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다. 개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민서의 끈질긴 보살핌에 조금씩 입을 열었다.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개의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양식이 되었다. 밤늦도록 민서는 개의 곁을 지켰다.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아들을 간호하던 때처럼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 작은 생명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방 안에는 희미한 온기와 함께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가엾은 생명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시들어가던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녀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버려진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개의 이름을 행운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했다. 이 불쌍한 생명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어쩌면 이 행운이 자신의 삶에도 작은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였다. 민서는 행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끈질기게 보살핀 덕분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행운은 희미하게나마 기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민서가 내어준 죽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에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행운의 커다란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마움을 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행운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윤기 없는 털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붙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행운의 지능이었다. 민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물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오거나 쓰러진 그녀를 부축하는 등 행운은 단순한 게 이상의 존재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서는 행운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처럼, 혹은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행운은 민서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했고, 민서가 아플 때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서는 행운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들, 김진우를 떠올렸다. 진우 또한 강아지를 몹시 좋아했다. 혹시 행운이 진우의 영혼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행운에게 보여주었다. 행운은 사진 속 진우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낮게 짖으며 민서에게 몸을 기댔다. 그 모습에 민서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서의 지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폐지로는 밀린 월세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건물주는 매정하게 월세를 독촉했고 민서는 낡은 단칸방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가난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운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행운은 민서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더욱 그녀의 곁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다. 행운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때 행운이 갑자기 길 건너편의 낡은 건물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민서는 버티려 했지만 행운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행운아, 왜 그래? 민서가 물었지만 행운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이끌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행운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킁킁거리더니 문을 긁기 시작했다. 마치 안에 중요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민서는 의아했지만 행운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행운이 다시 그녀를 끌고 건물 옆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끝에는 벽돌담이 무너져 내린 틈이 있었다. 행운은 그 틈으로 민서를 재촉하듯 들어갔다. 건물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다. 행운은 주저없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더미처럼 쌓인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행운은 방 한가운데서 멈춰 서더니 특정 지점을 발로 긁기 시작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행운이 긁는 곳은 낡은 나무 바닥의 한 부분이었다. 민서는 지팡이로 그 부분을 툭툭 건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손수레에 있던 낡은 도구를 이용해 나무 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이 상자가 그녀의 잊고 있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행운은 계속해서 그녀를 재촉하듯 코를 킁킁거렸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은색 열쇠가 들어있었다. 수첩은 민서의 아들 진우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진우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수첩에는 진우가 생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몇몇 인물들의 이름과 수상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행운이 그걸 증명해 줄 거야. 민서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아니었다. 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진우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의 죽음을 그저 불운한 사고로만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행운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행운이 진실을 찾아달라고 그녀에게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잘생기고 깔끔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남자였다. 또 다른 사진에는 진우와 함께 찍힌 개의 모습이 있었다. 셰퍼드, 다름 아닌 어린 행운이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행운은 진우의 개였다. 그리고 진우는 이 건물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닫고 숨을 죽였다. 행운도 함께 몸을 웅크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몇몇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여기 분명 뭔가 있다고 했어. 저번에 놓친 그 개가 여기 숨겨놓은 게 분명해. 민서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들은 행운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진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자들은 민서가 숨어있는 방의 문을 거칠게 열었다. 민서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참았다. 다행히 그들은 방 안을 대충 훑어보고는 곧장 옆방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없잖아. 젠장 욕설이 들려왔다. 민서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민서의 손은 수첩과 사진, 그리고 작은 열쇠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심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의지였다. 행운은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의 옷자락을 핥았다.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밤새도록 수첩을 읽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수첩 속에는 진우가 겪었던 일들, 그가 추적하던 조직의 실마리, 그리고 그들이 벌이던 불법적인 도박과 동물 밀매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했다. 진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악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이 다시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강대호. 수첩 속에도 그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강대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민서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 늙고 병든 몸으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수첩 속 진우의 글씨는 민서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들의 필체는 여전히 생생했고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렸다. 강대호. 그 이름은 민서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진우가 생전에 추적했던 불법 도박 조직과 동물 밀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들, 모든 것이 강대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민서는 수첩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잠 못 드는 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을까?
늙고 병든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그러나 행운의 존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행운은 진우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녀의 유일한 증인이자 동반자였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수첩에 적힌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가 언급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수첩에 적힌 단서들을 조합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다. 행운은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마치 진우의 영혼이 행운을 통해 그녀를 돕는 것처럼 느껴졌다. 행운은 때때로 특정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민서에게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민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진우의 수첩에 자주 언급되던 낡은 창고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행운은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며 으르렁거렸다. 민서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곳곳에 낯선 낙서들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러웠다. 민서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창고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밤늦게까지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행운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슬픔에 잠긴 듯 또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민서는 강대호 일당이 이곳에서 불법적인 동물 밀매를 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어쩌면 진우가 이 현장을 포착하려다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민서는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인물, 박상무의 이름에 주목했다. 그는 강대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였다. 민서는 박상무가 자주 방문한다는 고급 음식점을 찾아갔다. 허름한 차림의 그녀가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민서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점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박상무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다. 민서는 박상무를 미행했다. 그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였다. 빌라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있었고 민서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때 행운이 다시 한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빌라 주변의 특정 나무 아래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 행운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흙더미 속에 낡은 USB 하나가 묻혀 있었다. USB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민서는 그것이 진우가 남긴 또 다른 단서임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았다.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작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암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러 시도 끝에 자신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을 조합하여 암호를 풀 수 있었다. 암호가 풀리자 USB 안에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강대호 조직의 불법 도박 현장 영상, 동물 밀매 정황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강대호가 거물 정치인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회계 장부 사본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진우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진우는 끈질기게 강대호 일당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강대호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이다. 민서의 손에서 노트북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행운이 민서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행운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민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했다. 민서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강대호의 조직은 거대했고 경찰 내부에도 그의 심어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하고 강대호 조직의 약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파일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강대호와 그의 오른팔인 박상무의 관계였다. 박상무는 강대회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영상 속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포착되었다. 민서는 박상무가 강대회에게 불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모든 범죄 조직에는 내부의 균열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진우의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이름이 들어왔다. 김 변호사. 진우의 대학 동창이자 정의로운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민서는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김 변호사라면 이 거대한 싸움에서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서는 행운과 함께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초췌한 모습의 노파가 찾아오자 김 변호사는 처음엔 의아해했다. 그러나 민서가 자신을 진우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진우의 수첩과 USB를 내밀자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다. 김 변호사는 민서의 설명을 듣고 USB 파일을 확인한 후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가 오랫동안 거대한 악을 파헤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는 미처 몰랐다. 김 변호사는 민서에게 도움을 약속했다. 그는 민서에게 최대한 몸을 사리고 모든 행동을 자신과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강대호 일당이 현재 행운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운은 강대호가 진우를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행운의 몸에 혹시라도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행운의 몸을 수색해보라고 조언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행운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목줄 안쪽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대호 일당이 행운을 찾기 위해 부착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김 변호사와 상의하여 칩을 제거했고 이제 행운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강대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행운의 존재를 아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민서와 행운을 노릴 것이었다. 민서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대호 조직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박상무는 강대호의 지시를 수행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서는 이것이 박상무를 포섭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상무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에게 접근할 최적의 시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강대호 조직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민서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행운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추적칩이 제거되자 강대호 일당은 더욱 집요하게 행운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의 낡은 단칸방 주변을 맴돌았고 민서가 폐지를 줍기 위해 외출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를 쫓았다. 민서는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다. 행운은 민서의 불안감을 아는지 그녀의 곁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위협을 감지했음을 알렸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행운과 함께 낡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거친 인상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할머니, 그게 어디로 빼돌렸어 순순히 내놓으면 좋게 넘어갈 수 있어.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민서는 행운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개 같은 거 안 키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한 남자가 성큼 다가와 민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거짓말 마. 네가 그 개 데려간 거 다 알아. 어서 내놔. 그는 민서를 끌어당기려 했다. 그 순간 민서의 등 뒤에 숨어있던 행운이 맹렬하게 튀어나왔다. 행운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남자의 팔을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쳤다. 행운은 멈추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강아지의 공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행운은 그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경고했다. 젠장, 저 개 보통이 아니잖아. 남자들은 흥분하며 외쳤다. 그들은 행운의 공격에 놀란 듯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민서는 행운의 목줄을 잡고 골목길 안쪽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행운은 민서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가 따라왔다. 민서의 늙은 몸은 금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아들의 복수와 행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익숙한 좁은 골목들을 헤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숨어들었다. 낡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자 행운이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안심시켰다. 다행히 남자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 듯했다. 민서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희열이 샘솟았다. 행운의 용감한 행동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행운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 사건은 민서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었다. 강대호 일당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고 그들은 행운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는 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여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 강대호가
여사님의 존재를 눈치챘을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김 변호사는 민서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외곽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아들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운을 혼자 보낼 수도 없어요. 행운은 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민서의 굳건한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서를 돕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진우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했고 강대호 조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강대호 조직의 핵심 인물인 박상무에게 은밀하게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박상무가 강대호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민서의 직감은 중요한 단서였다. 민서는 행운과 함께 강대호 조직의 활동 구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행운은 마치 훈련된 탐정견처럼 민서가 놓치는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창고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특정 차량의 타이어 자국, 그리고 낯선 발자국들. 민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다. 그러던 중 민서는 창고 주변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낡은 옷차림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과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그 청년의 뒤를 조심스럽게 미행했다. 청년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엄마 죽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서는 청년이 강대호 조직에게 빚을 진 채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했다. 며칠 후 민서는 다시 그 청년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가 강대호 일당에게 끔찍하게 구타당하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년은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발로 찼다. 민서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그녀는 아들이 죽기 직전에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나섰다. 무슨 짓들이야, 당장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늙은 여자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다. 할망구가 어디서 끼어들어 한 남자가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때 행운이 민서의 앞에서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행운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민서는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니? 어서 도망가. 그녀의 말에 청년은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남자들을 막았다.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마치 진우의 혼이 그녀에게 빙의된 듯했다. 남자들은 늙은 노파와 개 한 마리에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 달아났다. 청년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민서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는 청년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하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민서는 청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청년은 강대호 조직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서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물리적인 힘은 없었지만 지혜와 용기, 그리고 행운이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강대호 조직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강대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박상무와 이제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된 청년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의 도움과 민서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강대호 조직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김 변호사는 민서가 USB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대호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그는 과거 진우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부 인물들을 은밀히 조사했다. 민서는 한편 지난번 구해주었던 청년을 다시 만났다. 그의 이름은 이준영. 강대호 조직에게 억압받던 그는 민서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준영은 강대호 조직의 불법 도박장과 동물 밀매 경로, 그리고 그들의 자금 세탁 방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진술은 김 변호사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민서는 준영의 도움을 받아 강대호 조직의 주요 거래 장소를 파악했다. 그곳은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쓰레기장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운은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그 장소가 진우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민서는 행운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준영의 증언과 민서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대호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강대호 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의 연결망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 강대호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이 위험한 작전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행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민서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민서가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도록 조언했다. 며칠 후 폐기물 처리장에서 강대호 조직의 대규모 불법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협력하여 작전을 준비했다. 민서와 행운, 그리고 준영은 미리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잠입하여 상황을 주시했다. 민서는 낡은 망원경으로 거래 현장을 지켜보았다. 강대호와 박상무, 그리고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우의 수첩에 언급되었던 희귀 동물들과 마약이었다. 거래가 한창 진행되던 그때 행운이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행운을 바라보자 행운은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에 좁은 틈새로 민서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제문이 있었다. 행운은 그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민서는 문에 귀를 대보았다.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안에 갇혀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김 변호사에게 무전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변호사님,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이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지시했다. 여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곧 진입할 겁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숨어 계십시오. 하지만 민서는 기다릴 수 없었다. 안에 갇힌 사람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낡은 쇠지렛 대를 발견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철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행운이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왔다. 행운은 쇠지렛 대를 입으로 물어 다른 각도로 밀어넣더니 힘껏 몸을 밀어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겨우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금되어 있는 비밀 창고였다. 희귀한 동물들이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고 몇몇 동물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동물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박상무였다. 그는 얼굴에 피멍이 들고 옷은 너덜너덜해진 채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민서는 경악했다. 박상무는 강대호의 오른팔이었다. 그가 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때 박상무의 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그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듯 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 USB를 회수했다. 박상무는 강대호에게 배신당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는 강대호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대호 일당은 당황한 듯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다. 민서는 박상무가 갇혀있던 비밀 창고문을 활짝 열어둔 채 행운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경찰들이 폐기물 처리장에 들이닥쳤고 강대호 일당과 격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총성이 울리고 고함 소리가 난무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서는 박상무에게서 회수한 USB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USB 안에는 강대호가 정치권과 결탁하여 버린 대규모 자금 세탁 및 비리 자료, 그리고 진우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상무는 강대호의 모든 범죄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강대호가 자신을 버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이 USB는 강대호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행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행운은 강대호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며 그의 다리를 물어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강대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행운을 발로 차려 했지만 행운은 민첩하게 피했다. 그 틈을 타 경찰들이 강대호를 제압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박상무 또한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대호 조직은 무너졌고 그의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민서는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행운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행운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이끌어준 진정한 안내자이자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민서는 구출된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박상무를 찾아갔다.
박상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듯했다. 민서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박상무는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강대호 밑에서 저지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민서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속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민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박상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추악함과 비극은 민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대호 조직의 불법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민서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잔혹한 살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행운을 꽉 안았다. 행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떨리는 몸을 진정시켜 주었다. 행운이 없었다면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운은 그녀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녀의 복수를 이끌어준 유일한 안내자였다. 강대호의 체포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민서가 제공한 증거와 준영의 증언, 그리고 박상무에게서 회수한 USB를 바탕으로 강대호와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의가 실현되는 듯 보였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상무는 민서와 김 변호사의 설득 끝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강대호의 지시로 진우의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했음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강대호의 협박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강대호가 자신마저 토사구팽하려 했을 때 그는 민서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의 증언은 강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강대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특히 민서와 행운, 그리고 준영을 향한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민서의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했고 기회가 되면 그들을 해치려 했다. 김 변호사는 민서의 안전을 위해 그녀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민서는 행운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대호가 완전히 죗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종 공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완벽한 논리로 강대호의 죄를 입증할 준비를 마쳤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었다. 행운은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증인이었다. 진우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생명체였기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행운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특수 장비를 준비했다. 행운의 반응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그의 증언을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대호는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이었다. 민서는 방청석에 앉아 강대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강대호를 당장이라도 응징하고 싶었다. 행운은 민서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치맛자락을 맴돌았다. 김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이어졌다. 그는 강대호의 범죄 행각과 진우의 죽음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어 준영과 박상무의 증언이 이어졌다.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대호 조직의 잔혹함을 증언했고, 박상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강대호의 모든 지시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정은 술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의 증언 차례가 되었다. 법정 한가운데 설치된 스크린에는 진우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진우는 강대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강대호가 직접 진우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행운은 그 순간 진우의 곁에 있었다. 영상 속 행운은 진우를 보호하려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김 변호사는 행운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재생했다. 행운은 영상 속 강대호의 모습이 나오자 맹렬하게 지저대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목격했던 진실을 온몸으로 외치는 듯했다. 행운의 행동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 누구도 걔의 증언이 이토록 강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강대호는 행운의 증언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렸다. 그는 소리쳤다. 저건 그냥 개일 뿐이야. 저런 미물 따위가 어떻게 증언을 해 조작된 거야. 그러나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배심원들은 행운의 진정성 있는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그때 법정 문이 갑자기 열리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난입했다. 그들은 강대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대호는 그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서는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강대호를 보았다. 그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보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 행운이 민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행운은 맹렬하게 강대호에게 달려들었다. 강대호는 행운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행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대호의 팔을 물었다. 강대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행운은 강대호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강대호를 제압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운은 강대호 부하들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행운에게 달려갔다. 행운 안 돼.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서를 향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서의 손을 핥았다. 마치 괜찮아요, 여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행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강대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대호는 살인 및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은 고통 속에서도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민서는 행운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제발, 제발 살아남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행운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아들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행운의 마지막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민서의 영혼을 깊이 울렸다. 민서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상태는 위독했다. 수술실 앞에서 민서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된 채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아들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김 변호사가 달려와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여사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행운은 강인한 아이입니다. 분명 이겨낼 겁니다. 그의 위로에도 민서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행운이 진정으로 그녀의 삶에 가져다 준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행운이 없었다면 그녀는 진실을 밝힐 용기도, 다시 살아갈 희망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워낙 노령견이라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고비를 넘긴 건 맞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행운은 살아남았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행운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서를 향해 따뜻한 온기를 보내고 있었다. 민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 행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행운의 털을 쓰다듬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행운은 그녀의 손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다. 준영 또한 매일 병원에 들러 행운의 회복을 빌었다. 그는 행운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강대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민서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대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대호 조직의 불법 사업들은 모두 폐쇄되었고 피해를 입었던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되어 치료를 받았다. 세상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안도했지만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현명하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수많은 후원금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다. 밀린 월세는 물론 병원비 걱정도 사라졌다. 그녀는 낡은 단칸방을 떠나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후원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진우의 이름으로 진우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법 동물 밀매를 근절하고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불의에 맞설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준영은 재단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 민서를 도왔다. 박상무 또한 형량을 마친 후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민서의 진정성과 행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동참했다. 민서는 재단을 통해 아들 진우의 정의로운 정신을 이어갔다. 그녀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행운과 준영, 그리고 재단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행운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그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행운은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재단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물보호소에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행운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단을 찾았고 행운은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롭고 온화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행운과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차가운 골목에서 버려졌던 가엾은 개 한 마리가 그녀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연대였다. 어느 맑은 봄날, 민서는 행운과 함께 진우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활짝 핀 꽃을 놓았다. 진우야, 엄마가 해냈어. 네가 원했던 정의가 실현되었단다. 그리고 네가 남긴 행운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정말 고마워, 아들아. 민서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행운은 민서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민서와 행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